안녕하십니까. 자연주의적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경희인수한의원의 원장 하홍기입니다. 오늘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급성일 경우,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만성적인 경우. 첫 번째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사람들, 그러니까 뭐 50대 아니면 60대 정도까지도 이제 평소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가 어떤 무리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,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그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저희 보통 이제 한의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 70대 60대 후반부터 이제 일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직업병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70대 아니면 80대 분들까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자. 만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거는 이제 근육이랑 힘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근데 급성적인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. 한 가지는 이제 근육통만 있는 경우,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힘줄에 염증까지 있는 경우입니다. 힘줄에 근육통만 있는 경우는 뻐근한 경우죠. 이제 일을 많이 했더니 몸이 찌뿌둥하다. 그런 정도일 경우가 이제 근육통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움직일 때마다 뜨끔뜨끔하다. 쑤시는 통증, 찌르는 것 같다. 이러면 이제 힘줄에 염증까지 생겼다. 물론 어떤 사고 삐끗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인대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. 그 인대까지 어쨌건 어떤 식의 손상이 있다, 충격이 있다 이랬을 때 생기는 거는 이제 힘줄에 염증까지 있다고 봅니다. 그랬을 경우는 더더욱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거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예. 다 아시는 분들,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혹시나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운동하니까 풀리더라. 그때는 근육의 피로도 쌓여도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. 운동 말고 이제 치료를 하자 이거죠. 꼭 저희 집에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,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,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거나 어떤 근육을 풀어줄 수 있고 힘줄의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식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운동을 아플 땐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거는 아프면 힘줄의 염증이란 거는 똑같이 이게 여기 만약에 테니스엘보다 그러면 이게 띵하게 아팠단 말이에요. 뭔가를 하다가 걸레를 빤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띵하게 아팠어. 그러면 요 근육이 뭉쳤단 말이에요. 이게 수근신근이든 총지신근이든 어쨌건 여기 있는 근육들이 뭉쳐서 여기가 이게 뻐근해집니다. 뻐근해지고, 왜냐면 이걸 자꾸 이렇게 별로 근육도 없지만 자 이렇게 만약에 손을 막 쓴단 말이에요. 이렇게 쓰게 되면 손바닥 부분에도 이 근육이 있지만은 이 친구가 이제 많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 친구가 많이 뭉치게 되면 이게 뻐근해지면서 요게 붙어 있는 요 엘보 주관절 외측 상과 부분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. 이게 땡기기 때문에 여기 상처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. 팔이 아프니까 팔 운동을 더 해야 되겠어. 근육이 없으니까. 그놈의 근육 없는 거.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
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. 이렇게 운동 막 한단 말이에요. 팔뚝을 키워야 되겠어. 팔뚝을 키워야지 이게 안 아프지.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뭉쳐서 여기가 땡기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. 하면 할수록. 운동을 하면 더 많이 뭉치니까 아프고 여기는 땡기니까 여기는 더 뜯어지고 그래서 여기가 더 아프고 염증이 또 생기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이제 뭐 엘보야 자주 오는 그런 그 허리나 무릎에 어깨에 비해서 덜 하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더 많이 오는 건 뭐냐? 허리가 뻐근하단 말이야. 이제 걸어야 되겠다. 역시 또 막 걷는단 말이야. 막 걷다 보면 또 초반에는 또 별로 좀 좋아요.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운동하면 좋단 말이야. 보통 이제 왜 오랜만에 운동하게 되냐?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안 했단 말이야. 안 하니까 뻐근해진 거야. 운동 안 하니까 뻐근해졌어. 뻐근해졌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면 또 상쾌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또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근육의 피로를 더 쌓게 되고 또 아프고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. 그래서 근육통, 힘줄 염증, 인대는 뭐 좀 다르니까. 왜냐면 인대는 충격이 있어서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운동을. 그건 다행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냐? 따뜻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. 따뜻하게 하는 거는 근육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걸로 인한 염증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찬 찜질은 언제 해야 되냐? 열이 펄펄 날 때 찬 걸로 해주면 돼요. 당장 아파서 뭐 이렇게 벌겋게 부어올랐다. 찬 걸로 이렇게 덮어서 온도 열 좀 내려야 될 거 아니야. 너무 올라가면 뭐 변성도 올 수 있고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이게 아프단 말이야. 괴롭고. 그러니까 열 내려야 돼.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, 그 다음에 또 차게 해야 되는 경우는 그 다음날 당장 또 써야 되는 거. 그럴 땐 그렇죠. 보통 따뜻하게 어느 정도는 보통의 경우에 따뜻하게 하는 게 더 빨리 나아요. 잠깐 더 아파지더라도 그 아픈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.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경우에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.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많이 굳어 있어요. 건조돼 있고 말라져 있으면 굳어져 있다고 막 쪼그라드는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꼭 운동을 해야 된다. 특히 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. 왜? 발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발가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.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쨌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운동을 막 열심히 하세요. 운동 열심히 해서 당뇨에 대한 혈액순환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예방할 수 있겠죠. 그걸로 인해서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 많이 걷다 보면 발을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 뒤에 여기가 많이 뭉치게 되거든요. 이게 막 뭉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막 쥐가 나고 한다고. 자다가도 나고 막 그냥 앉아서 뭐 작업만 조금 하다가도 또 뭉치고 합니다. 쥐가 나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두드리자. 계속 종아리 이렇게 막 두드린다. 기계를 쓰든지 저처럼 마사지건을 쓰든지 아니면 뭐 공기압 치료기를 쓰든지 아니면 붙이는 저주파 치료기를 쓰든지 안마의자를 쓰든지 뭐 종아리 마사지기를 쓰든지 뭐라도 해서 그러니까 근육통일 경우, 근데 근육통 다 갖고 있으니까 만성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두드려야 돼. 두드려야지 풀어진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제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게 걸레 같은 거 이렇게 짜놓는단 말이에요.
짜가지고 놔두면 걸레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굳어. 짜놓은 상태로 말라져가지고. 그럴 때 막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이게 조금 부드러워져서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그 움직인다는 것도 근육을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써먹으려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. 침 맞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 따뜻하게 하면 좋아요. 따뜻하게 하면 부드러워지잖아요. 뜨겁게 하는 거 말고 따뜻하게 하는 거.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플 때는 운동을 적게 하자. 별로 안 해도 된다. 너무 아플 때는 치료를 받자. 치료를 받아서 안 아프게 하자.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. 근력을 키우는 건 중요하거든요. 근력을 키우는 거는 안 아플 때 하자. 네. 오늘 두서없는 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